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어제 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점에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5년쯤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스타필드 측과 상생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25년 동안 떡집을 운영해온 조용문 씨. 조 씨의 가게는 스타필드 창원점 예정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총 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 350개 점포가 입주할 복합유통시설 개점을 앞두고 상권 피해에 걱정이 큽니다. 도보로 한 10분이 10분도 안 걸리, 한 5분 정도 걸릴 정도 거리인데 이까지 오겠습니까? 이게 오겠습니까? 이게 거의 안 올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점에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일 창원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조건부 등록 의견 이후 결정입니다. 조건이 붙은 이유는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 가운데 2곳과는 발전기금 규모 등 견해차로 협약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이미 점포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전통시장 측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창원시가 조금 책임감 있으시게 로드맵을 좀 그리셔가지고 계속해서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테이블화를 시키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12월 착공한 스타필드 창원점의 공정률은 현재 3-4% 정도, 준공은 계획보다 늦어진 2025년 말쯤입니다. 복합유통시설 입점에 맞춰 2,000명 이상 고용 효과와 지역 상권 상생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구개발 기능은 대전에 두는 걸로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연구개발 기능 여부입니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영재 의원은 사천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생겨가지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영역을 절대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기초 탐색 연구를 하고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은 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구조라며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해서 하는 그런 연구 모델이고 절대로 이렇게 이쪽 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고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사무국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연구 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는 것,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7대 우주강국을 만들었던 그 성취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우주 항공력이 떨어지지.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해진영 오수관 사고 기억하시죠? KBS 청원의 연속 보도로 도급업체의 규칙 위반과 불법 하도급 등 사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KBS가 이번 작업의 첫 시작부터 되짚어봤더니 밀폐 공간 작업 지침이나 위험성 평가 등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2주 만에 김해 오수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현장 검증을 위해서입니다. 벨트가 제로까지 1m죠. 사고 추정 시각에 맞춰 산소 농도 등을 다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흡했던 안전관리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도급업체가 용역 중단 통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고 밝혀온 창원시.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창원시와 도급업체 측은 최초 용역 시작부터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용역 시작 이후 창원시와 도급업체 측은 세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3곳에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규칙상 발주처와 도급업체는 작업 전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만든 뒤 위험 요소를 파악해 작업 허가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없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작업 허가서가 따로 나갔습니까? 그것도 없는 걸로 될 겁니다. 또 질식사고 위험 등을 지표로 평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도 없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5월 김해주촌 질식 사망 사고 이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내린 밀폐 공간 질식재해 방지 특별 대책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창원시는 용역 발주 이후 현장에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진짜 추석이 우리가 계약을 줬기 때문에. 창원시는 도급업체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과업 지시서에 담은 것이 사실상 안전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창원시는 그걸 받아야 돼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검증과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창원시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얇은 겉옷을 하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양이 6도, 거창이 5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밀양이 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거창이 5도로 낮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남해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북서 내륙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3.15 해양 누리공원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죽은 채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창원시는 수면에 떠오른 정어리떼가 일부고 바다 밑에 폐사체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 어제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폐사체 일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고 오늘부터 수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으로 28건의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는 함양에서 공무원 등 12명이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고, 창원에서 학교 관계자 등 8명이 교육청 사립교직원 보조금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재건부와 국영철도공사가 발행한 유인물을 통해 한국 철도 차량이 폴란드 국경부터 전방까지 이어주며 피난민을 수송하는 등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2010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철도 차량 90량을 수주해 수출하고 2027년까지 유지와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2023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가 어제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1일 전국 임업인의 날을 앞두고
산림 녹화에 힘써온 임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경남 임업인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산림 분야 유공자 35명이 산림청장상 등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KBS가 보도한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창원시 용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원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화물차 주차 단속과 주차장 개설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신항의 물류업체들이 밀집한 웅동배후단지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로 수년째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귀곡동과 양마산을 따라 난 둘레길인 진양호반 물빛숲이 산림청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 뽑혔습니다. 38km 길이의 진양호반 물빛숲은 진양호의 아름다운 물빛과 석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또 거창군 북상 잣나무숲과 함양군 삼봉산 금강소나무숲, 남해군 편백숲 등 경남 10곳이 100대 명품 숲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용형면과 노룡동 일대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해 30m 높이의 전망대와 갤러리, 쉼터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선상지는 산에서 흐르는 물이 하천과 만나는 곳에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